반갑습니다. 정말로 이 후쿠시마 문제를 괴담으로 만들고 있는 세력이 있어서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오늘 오후에도 1시, 2시부터 국회에서 저희가 토론회가 있었고요. 여기 한 분 또 거기서 뵌 분이 또 오셨고, 지금 또 이렇게 후쿠시마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괴담이 없어지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괴담 그러면 여러분 많이 생각나시죠? 광우병, 사드, 이거 다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참으로 그걸로 우리나라가 많이 멍들었는데 이제 다시 또 후쿠시마 괴담을 만들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몇 분 모시고 제가 발표를 한번 했는데 그때 우리 강 회장님께서 한 번 더 이제 일반인들과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갖자 해서 제가 여기 다시 오게 됐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핵심적인 사항, 후쿠시마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쿠시마에는 3가지 종류의 물이 있다.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정의 차이를. 첫째는 오염수. 오염수 있습니다. 이 오염수는 어떻게 발생하냐면 후쿠시마는 산 밑에 건설됐습니다. 바다와 산 사이에. 산에서 계속 지하수가 내려옵니다. 물론 지하수를 막으려고 동토벽도 설치하고 우물도 파서 지하수도 빼고 그러지만 인간의 힘으로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이 원자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안에 해결료 물질하고 섞여서 이게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오염이 되면 그 오염된 걸 퍼서 저장 탱크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게 오염수입니다. 근데 오염된 걸 그냥 버리느냐? 아닙니다. 처리수가 있습니다. 오염 처리수. 오염 처리수는 뭐냐면 여러분 알프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알프스 탱크 또 각종 필터들을 거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염수가 있고 오염 처리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또 오염 처리수를 바로 방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염 처리수를 희석한 오염 처리 희석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류되는 겁니다. 오염 처리 희석수. 그러니까 오염수를 방류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옳지 않는 궤변입니다. 오염 처리를 해서 희석한 것을 방류하는데 그 희석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 약간 좀 단위가 나오는데요. 일본의 해양 방류 기준이 삼중수소가 6만 베케렐. 그거를 40분의 1로 희석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1500베케렐입니다. 1500베케렐. 1500베케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초에 1500개의 방사선이 나옵니다. 1초에 1500개. 근데 그 1500베크렐이 위험한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음용수의 수준이 10,000베크렐입니다. 10,000베크렐. 사람들이 방사선이 전혀 없는 세상에 사는 줄 아는데 이 세상은 방사선으로 꽉 차 있습니다. 방사선의 바닷속에 있습니다. 일단 제 몸에서 7,100베크렐이 나옵니다. 7,100베크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7,100베크렐이면 이 방에 지금 다 합치면 얼마예요? 두 사람만 합쳐도 14,100베크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도 1베크렐이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후쿠시마에는 오염수가 있다. 그걸 그냥 방류하는 게 아니라 처리해서 방류하는데, 처리하고 또 희석해서 방류하는데, 그게 방류수. 최종 처리 희석수의 농도는 음료수 기준 이하다. 음료수 기준 아까 1만이라고 그랬죠? 그게 7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 선동 세력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마셔라. 물론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리면, 우리 화장실에 가면 세면대가 있고 변기가 있습니다. 다른 물인가요? 똑같은 물이죠. 근데 손을 일부러 변기물에 씻는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리 칫솔 할 때 변기물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세면대 물로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감성적인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물은 똑같은 물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료수 기준 이하니까 무조건 마셔봐라. 그거는 선동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거기에 감정까지 집어넣으면 마실 수는 있는 물이지만 마셔라 하는 거는 제대로 된 요구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은 잡으셨죠? 그러니까 오염수가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처리돼서 희석해서 나온다. 여기까지 이제 명확하게 아시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거기서 방류하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여러 기관에서 다 했어요. 어제 IAEA도 발표했죠. 네. 근데 일단 원자력 학회에서 지금 있는 오염수를 희석, 방류 현 상태 그대로 1년 동안 다 내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오면 7,100만 분의 1이 됩니다. 7,100만 분의 1. 이거는 측정이 되지 않는 수치예요. 과학자들이니까 7,100만 분의 1이라는 말을 하는 거지, 우리 일반인들이 말할 때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력 학회에서 지금 있는 거를 1년 동안 다 버려도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연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20년에 걸쳐서 조금씩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뭐 영향이 없는데 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독일의 키엘 대학에서 또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2011년 당시 유출된, 2011년이 사고 났던 때 아닙니까? 그 당시 유출된 세슘을 모의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도달하면 100만 분의 1.3, 후쿠시마 앞바다가 100만 분의 1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1조 분의 1. 1조.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2011년 당시 세슘을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방류하려고 하는 것은 세슘이나 스트론튬 이런 것들은 다 걸립니다. 다 걸러져서 그게 처리수죠. 삼중수소만 나옵니다. 삼중수소는 이런 데 비하면 굉장히 약한 방사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는 뭐냐면 2011년 3월 달에 사고가 나서 2년 동안은 방사능 물질이 관리되지 않고 그냥 다 쏟아져 나왔어요. 하늘로 바다로. 뭐 관리할 그런 정신도 없었죠. 사실 사고 나자마자니까. 자, 2011년에 쏟아져 나온 물질이 지금 있는 것보다 1000배 많습니다. 평균 1000배, 많은 거는 핵종에 따라서는 10,000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11년 이후 2023년 오늘까지 우리 바다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억하는 일 있으세요? 없죠? 뭐 해수욕장이 폐쇄된 일이 있나요?
또 고기를 잡지 말라 뭐 이런 일 있나요? 네,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 양이 그때 쏟아져 나왔지만 우리 바다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후쿠시마 앞바다에만 영향이 있었죠. 미국에도 영향이 없어요. 이 하나만 우리가 명확히 기억을 해도 그 당시보다 1000분의 1인 양을 방류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괴담, 그래서 괴담이라고 그래요. 선동, 괴담.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하고 원자력연구원이 똑같이 또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측정 불가능한 농도다. 10만 분의 1입니다. 10만 분의 1. 기계로, 제일 좋은 기계로 측정해도 안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도 그렇고 실지도 그렇고 후쿠시마에서 방류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선전을 하는 사람들의 선동이 되어서 수산업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소금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선동에 의한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본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은 일본 알아서 해라. 단 너희들이 규정치 이내로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안심해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선동 세력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우리가 무슨 친일입니까? 그죠? 그냥 과학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국민을 걱정하는 건데 수산업자 다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전달을 해서 사실을 알려주고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삼중수소는 후쿠시마에서만 나오느냐? 아닙니다. 공중에서, 대기 중에서 질소가 우주 방사선에 의해서 삼중수소로 변합니다. 그 변에서 지구로 내려오는 양이 1년에 보통 200g. 200g 굉장히 작죠. 네, 물론 작습니다. 근데 200g인데 후쿠시마에 있는 게 3g이에요. 3g. 그러니까 전 지구상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보다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동해바다에 1년에 하늘에서 대기 중에서 만들어져서 떨어지는 삼중수소의 양이 3g입니다. 우연히도 후쿠시마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삼중수소량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해바다에 떨어지는 3g은 매년 떨어지는 거예요. 매년. 바다에만 떨어집니까? 육지에도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 1베크렐이 들어있다. 그 말은 1베크렐이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강물에 1베크렐이 들어있고 이게 바다로 흘러가면 희석이 돼서 0.1베크렐 들어있습니다. 이게 자연 수치로는 1베크렐, 0.1베크렐 들어있는데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뭐 이상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나온 게 태평양을 돌아서 우리나라에 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10만 분의 1, 1조 분의 1로 희석이 되니까 지금 바닷속에 있는 삼중수소보다 훨씬 작은 양, 측정할 수도 없는 양이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후쿠시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피난자 수하고 인구 변화를 보면 세대 수는 2만 6천 세대가 오히려 증가했어요. 근데 인구는 23만 명이 줄었습니다. 총 인구가 200만 명이거든요. 200만 명 중에 23만 명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일부 그 주위 사람들을 소개시켰어요. 소개시킨 사람들이 10년, 십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그냥 머물게 돼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고향을 떠나서요. 그렇지만 수치로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복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에 암 환자가 증가했다라는 거짓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후쿠시마 지역의 암 환자 발생자 수, 그다음에 일본 전역의 암 환자 발생자 수를 비교해 보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연도별로 계속 비교해도. 그래서 방사능에 의해서 암 환자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다. 실제로 후쿠시마 사고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 후쿠시마 사고에 의한 방사능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후쿠시마 사고에 의해서 죽었다고 생각해요. 10,000명 이렇게. 근데 그 죽은 사람은 전부 쓰나미에 의해서 16,000명이 죽었어요. 쓰나미 때문에. 그런데 방사능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사람들이 이걸 잘 선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원전 사고는 3번 있었습니다. 조금 후쿠시마에서 벗어나는데 미국의 TMI, 소련의 체르노빌,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이것이 원전의 중대 사고였는데 미국의 TMI는 2호기가 사고 났는데 1호기는 계속 옆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2년 전까지 운전하다가 78년도에 사고 났으니까 뭐 상당히 오래 운전했죠. 2년 전까지 운전하다가 퇴역을 했고요. 소련, 러시아의 체르노빌은 43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죽었어요. 가장 큰 사고가 거기입니다. 후쿠시마 설명드렸듯이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원자력에 의해서 원자력 사고에서 죽은 사람은 전 세계 통틀어 43명뿐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원전이 얼마나 안전한 시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와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